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대치동 스카이 진학교육의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학교 2025학년 대비 계열 적합 전형 면접 OT 강의로서 여기 지금 나왔어요.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작년도 2024학년도 오전 기출문제를 갖고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보죠. 자연계 면접, 이제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거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열 적합 전형에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면접 50%,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계 면접 50% 2025학년도 계열 적합 전형인데요. 일단 여기 이제 면접은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준비지만 발표 이제 11월 1일 날 발표하고 인문계는 11월 9일, 자연계는 11월 10일 날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이제 우리가 마침 전형 분임 시뮬레이션 해갖고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하는 다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더 베스트 컨설턴트 우리 학원에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박사님들부터 해서 면접위원들, 특히 여기 재심은 생기부, 의학 특히 MMI 이런 과정들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개인별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대, 연대, 고려대 맞춤형 컬성, 특히 의과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과대 MMI 과정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개별 과정에서 인터뷰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실전, 여기 보시다시피 면접 실전 강의를 하고 있는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첨삭하고 그리고 적합성 평가, 다시 한번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하고 그거 보면서 적합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자연계 면접 50%,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 1대1 분임형 시뮬레이션 강의에서 동영상 녹화 후 첨삭한다라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이제 한번 보면 이제 문과대학이지만 인문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학 46명을 뽑고요. 그리고 여기 자연계죠. 생명과학대학 보세요. 생명과학 11명, 생명과학부를 쭉 이렇게 뽑고, 인문계, 특히 자연계 수학, 물리, 화학, 지구환경과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과대학의 화생공학부와 특히 신소재공학부에서 17명, 그리고 공과대학 쭉 나와 있죠. 특히 여기 제일 많이 데가 어디예요? 전기전자공학부 이런데, 그리고 차세대 통신학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과대학. 의과대학이 이제 이거 하고도 또 인적성 MMI를 하지만 아무튼 15명을 뽑고 사범대학, 그 다음 사범대학도 자연계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대학, 국제대학, 미디어대학, 보건대학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자연계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뽑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요. 여기 2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서류 100%, 그냥 모집 인원별 5배수입니다. 5배수. 그리고 선발에 동점자는 모두 선발한대요. 그리고 2단계. 이제 우리가 이과대는 11월 10일 날 성적 50%, 면접 50%에 1단계 성적 우수사 순으로 선발하고, 그다음 1단계 성적이 동일한 경우 모두 선발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면접 방법은 한 명의 지원자 대상으로 2인 이상의 면접, 2명이 3명의 면접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접 내용은 여기 재심은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종합력, 사고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나는 물리하고 화학만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생물하고 지각밖에 안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적인, 특히 통합과학에 나온 내용. 그래서 기왕이면은 물화, 생질 거의 다 해놓은 게 좋겠죠. 그래서 필요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과대학은 다른 MMI 면접을 해서 재심은 기반 면접과 상황 재심은 인적성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멀티 미니 인터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적성 면접은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 볼까요? 보세요. 일단 의과대학 기준으로 똑같이 21분 준비하고 7분 동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재심 면접 기반인데 여기 보면 인성 1, 인적성 2는 준비 시간이 없다는 거를 바로 말씀드립니다. 의과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 의과대학이 이제 쭉 나와 있죠. 내용은 안 읽어봐도 여러분, 대충 의사로서 윤리의식, 소통, 면접, 그 다음에 의학을 전공하는데 공부를 잘해야겠죠. 의학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과학 몰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종합적 사고력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인문계, 사회계 나오고 자연계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6일 날. 다시 한번 자연계 오전, 오후 이렇게 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면접 구술고사 2024학년 작년도죠. 전년도 오전 문제를 갖고 한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대답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준비 시간은 약 21분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상당히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거기에 수학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과 내용 아닌 어떤 윤리 내용도 나옵니다. 특히 뭐 명제와 대우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반 준비 시간 21분, 면접 시간 7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죠. 교육 과정에는 물리 1, 생명 1, 지구과학 1, 화학 2, 수학 1, 2. 자, 그럼 여러분들 딜레마 빠지겠죠. 나는 지구과학 안 했는데, 저는 어려워서 물리학 안 했는데. 그런데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통합과학에 나온 내용 정도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 나는 이제 생명과 지구과학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 와서 그때 여기서 나올 만한 이제 뭐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든지 뭐 전자기도 법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스넬의 법칙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연력학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맞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화 생지를 다 하신 분은 거의 없죠. 하지만 물론 이제 특성하고 과학 특성하고는 다 하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두 과목밖에 안 해요. 거기다 또 화학 2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개념 및 용어 보겠습니다. 자, 유도 법칙. 자, 유도 법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에서 말하는 유도 법칙, 전자유도 법칙, 그 다음에 화학에서 말하는 유도 법칙이죠. 유도 쌍극자, 판델바르심, 뭐 분산력 이런 거. 염증 반응. 자, 그다음에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그다음에 우리 저 생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기량작용이죠. 기량작용.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시문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가제시문 보세요. 1831년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는 이제 전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50대 이후부터는 강의를, 청소년이랑 강의를 해갖고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독일, 특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아주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볼타전지. 자, 볼타전지는 화학에 나오죠. 이제 화학전지. 원형 코일, 검육에 스위치를 직렬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거나 열었을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암페어의 법칙을 알았죠. 하지만 패러데이는 그걸 역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장이 생기면 그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발한 발상. 지금 우리가 여기 봐. 전기 문제 이거 전부 다 쓰고 있죠. 발전기. 자, 아무튼 패러데이는 많은 실험을 거쳐 전원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자, 이건 중3 때부터 코일 통합과학 나오죠. 코일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그 자석의 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걸 발견했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코일의 양쪽 끝에 전이체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것은 통합과학에서도 했었고요. 네, 고일에서 했습니다. 자, 나번 보세요. 분자 내에 전자가 이동하여 전하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편애한다 할 때 편극이죠. 편극. 자, 편극으로 형성된 쌍극자를 순간 쌍극자라고 한다. 그래서 순간 쌍극자는 이러한 분자의 전하 분포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쌍극자를 형성한다. 이러한 쌍극자를 사이에 상호이동하는 것을 분산력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는 화투내니까 잠깐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전기적으로 거의 중성을 띠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극성을 띠지 않는 그런 물질들인데 여기 갑자기 한 분자가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띄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전기적으로 아무 행동이 없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여기 마이너스가 왔네. 나는 그럼 플러스가 살살 봐야겠다. 여기 플러스가 왔어. 나는 거기 마이너스가 올게요.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오는 것을 우리는 유도 쌍극자, 그러니까 유발 쌍극자 또는 유도 쌍극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평상시에는 힘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질량이 커지거나 분자량이 커지면 유도 쌍극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결합력이 미약하지만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산력 또는 이제 판델바르스라는 힘이 되는데 그건 분산력으로 외우시면 되고 판델바르스 힘 배우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무극성 분자에서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 중에서 특히 아이오딘 같은 거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유도 쌍극자 때문에 그게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보세요. 병원체가 상처 부위로 들어오면 손상된 부위의 비만 세포에서 신호물질을 분비한다. 자, 이게 알다시피 우리가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면역 반응에는 이제 특이적,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있는데 비특이적 면역 반응 뭐든지 자, 이제 바늘에 이렇게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피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모세혈관 확장해서 어떻게 혈류량을 들여갖고 자, 군인들을 많이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모세혈관을
모세혈관 밖으로 혈장, 백혈구가 쉽게 나가도록 준비하는 그런 것들 우리 뭐라 그러죠? 염증 반응, 거기에 대한 세포, 비만 세포, 그때 물질의 이름은 뭐죠? 히스타민 또는 하이스타민, 그렇죠. 식근작용으로 병원체를 제거하는 자, 면역작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제시문 넘기면서 하죠. 자, 여기 설명했고요. 라번 보세요. 이건 빨리 갈게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고2 정도 학생 수학이면 다 배운 거죠. 바로 평균 값의 정리, 그렇죠? 그래서 뭐 닫힌 구간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GA와 GB가 제로일 때 G'C가 G'이 제로인 C가 A와 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평균 값의 정리가 우리가 평균 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확률의 법칙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21분 동안 빨리 읽어야 되죠. 자, 많은 지각과 상부 멘틀. 자, 이거는 뭐야? 판구조죠. 판구조. 그래서 판구조는 이미 다 어려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그럴 때 배웠지만 하여튼 지각과 상부 멘틀이 일부가 붙어서 약 70에서 100km 정도의 판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 대륙판이 있는데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계속 판의 경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km 정도까지 아래는 우리가 말하는 연약권이라고 해서 고체는 고체지만 약간 유동성 있는 고체가 돼서 그것이 움직이면서 판이 생성되면서 확장하는 경계, 충돌하는 경계 또는 비껴가는 경계. 그래서 판 구조론에 이동시키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이론 정립이 됐습니다. 자, 뭐 안타깝지만 여러분 알프레도 베게너 박사는 1917년에 자, 대륙이 이동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지질학자가 아닌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라. 근데 그 설명을 못 하시고 결국은 이제 뭐 비운의 학자가 됐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1960년대 이제 뭐 6.25 전쟁 그다음에 끝나고 그리고 심해저 잠수함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양저 확장설 그리고 대륙 이동설이 완전히 정리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은 우리 뭐 가장 잘 아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F는 M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가속도는 자, 뭐 그래도 한번 물리를 안 하신 분이 많다 그래서 자, 이 가속도죠. acceleration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보통 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초 동안에 속도가 6변했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2m/s²죠. 그러니까 나는 매초 속력이 2m/s로 증가하는데 자, 뉴턴 법칙에 의하면은 F는 MA. 자, 다시 한번 해주지만 물리를 선택 안 하시는 분이 꽤 많아서 이거 물리 못하면 답 못하죠, 이거.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도 구한다. 질량과 힘의 비례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량이 70kg예요. 근데 누가 나를 140N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일정한 힘으로 나는 2m/s제곱의 등가속,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 운동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 운동의 제2법칙이죠. 자, 운동의 제1법칙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관성의 법칙. 운동의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민다. 내가 지구를 당긴 힘만큼 지구도 나를 당기는 만유인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 보죠. 자, 읽는 데만 10분 이상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나는 물리원을 선택 안 해서 모르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물리원을 선택 안 했거나 또는 지원을 선택 안 해서 혼자 준비 못할 때는 저희 학원을 이용해서 오시면은 저희가 충분하게 짧은 시간이나마 준비하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 아래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읽고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뭐 영어로 말하면 induction 또는 induced phenomena 그러니까 유도 현상이죠. 유도 현상. 첫 번째가 뭐예요? 전자 유도 현상. 그렇죠? 전자. 그다음 두 번째는 쌍극자 유도 현상. 그죠? 그다음에 다는 뭐예요? 면역 반응이니까 유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 그다음에 라는 뭐예요? 자, 평균값의 정리. 그래서 A와 B 사이에 C가 적어도 한다 존재가 유도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그 멘틀의 열대류 때문에 판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 경계가 생긴다. 그 다음에 반은 대표적인 연역적 방법이죠. 우리가 힘과 가속도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힘을 증가시키면 가속도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힘을 가할 때 질량을 계속 증가시키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 두 식을 이용해서 F는 MA. 자, 가장 위대한 식이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 식을 20세기까지도 가장 위대한 식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 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도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2번.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유도되는 거. 자,
자, 2번. 제시문 마와 다의 내용을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으로 하라. 자, 문제 1에서 답한 개념 여러분 아다시피 거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유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유도와 유사한 개념을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멘틀 대류,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벌어지는 해령과 열곡이 생기고 그래서 판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가 내려가는 곳은 판이 서로 충돌 또는 섭입돼서 소멸되는 섭입되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판의 이동, 원동력을 그러니까 판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멘틀의 열대류 또는 중력에서 잡아당기는 힘, 해령에서 멀리 미는 힘 이런 것들이 유도된다. 그 다음에 바에서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유도하는 식. 다시 한번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두 번째,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두 식을 합성하면 F는 MA라는 위대한 탄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해설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에 작용하는 예를. 자, 사회현상. 이거는 말 그대로 과학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시면 좀 삐뚤어진 학자들, 삐뚤어진 의사, 또 삐뚤어진 판사, 그 다음에 악덕한 검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문과 공부했고요. 또 나는 이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려대에서 유도하는 것도요, 문이과 공통적으로 골고루, 뭐랄까,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신 분들을 뽑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유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증가시킬까?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 같은 건 이제 인기 종목이지만 비인기 종목. 예를 들어서 우리 권총 사격, 그 다음에 육상, 이런 비인기 종목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센티브나, 그죠?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좀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금제도, 그죠?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되겠죠. 유도하는 과정. 가정적인 지금 출산율 증가하겠죠,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게 뭐야?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이과 문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 때 명제, 대우, 역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래 대화를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으로 관점으로 떠나시오. 그랬어요. 자, 영희, 나는 날씨가 추우면 붕어빵을 많이 사 먹어. 자, 여기서 많이는 어떤 특정을 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제, 명확한 논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날씨가 추우면 반드시 붕어빵을 사 먹어. 이러면 몰라요. 근데 나는 날씨가 추우면 붕어빵을 많이 사 먹어. 자, 그럼 철수. 아,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내가 붕어빵을 역시 많이 사 먹지 않는구나. 그럼 언젠간 먹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날씨가 춥다. 붕어빵을 많이 사 먹는다는 문장에 영향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영희의 결론을 부정하는 오류, 그리고 철수도의 문장도 마찬가지로 참거짓이 다르니까 이거는 어떤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대우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7분 동안 답을 하시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준비하기 너무 어렵고요. 특히 이제 거기 발표 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며칠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4회, 많으면 8회까지 해서 준비를 하시고, 특히 여러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 물화생지를 다 하지 않았다. 특히 화학투도 안 했다. 물리투도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2024학년도 기출문제 오전에 계열 적합 전형 문제로 OT 강의를 했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